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전동화 선행개발팀 고대건입니다. 저희는 이번 HMG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EV 에너지 운영을 위한 Vehicle to Grid, V2G 알고리즘 개발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V2G란 전기자동차의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그리드의 전력량을 증대 또는 공급하여 전력 수급 안정화를 제공하는 기술이며 V2L 기술과 같이 빌딩 또는 홈에 전기에너지를 제공하여 V2B 또는 V2H라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의 V2G 알고리즘은 방전이 가능한 EV9, EV6, 아이오닉 5, 6 등에 적용 예정이며 해당 사업 및 플랫폼 관리는 EV V2X팀, EV 솔루션 기획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V2G 알고리즘 최초 개발은 아이오닉 5를 이용한 독일 버추얼 파워 플랜트 VPP 플랫폼 구축에 적용이 되었으며 이때 쌓은 데이터 및 기술적 노하우를 더욱더 고도화시켜 국내 사업에 적용 예정입니다. V2G 알고리즘은 크게 전기자동차의 충전, 방전 또는 대기의 행위를 결정하는 최적화 부분, 이러한 최적 행위 결정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예측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예측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은 저희 팀 이민규 책임께서 최적화 부분 이후 이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 및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저희가 전기 자동차 에너지를 이용한 V2G 알고리즘 개발을 우선 진행하였던 독일 시스템, 그리고 좀 더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하는 국내 시스템의 에너지 거래 시장을 설명을 드리고 저희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 이민규 책임께서 V2B, Vehicle to Building을 위한 예측 시스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전기 요금 구조 및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예측의 코어 부분, 예측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향후 계획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V2G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V2G 알고리즘은 제일 먼저 독일 VPP 플랫폼에 적용이 되었으며 한국 플랫폼과 다른 점을 알기 위해서 독일 전력 거래 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일의 전기 사용료는 시간별로 차등을 두지 않는 플랫한 요금을 가집니다. 즉 0시부터 23시까지 전기 요금이 동일하게 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요금과 동일한 형태이며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의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을 가지는 상업용 전기요금, 제주도 게시별 요금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이러한 요금의 구조로 독일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 거래를 통한 수익 실현만 가능하며 전기료가 저렴한 시간에 충전하는 스마트 충전 수익, 저렴한 시간에 충전하고 비싼 시간에 방전하여 그 차익으로 이익을 발생시키는 차익거래, 즉 아비트리지 수익은 추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플랫폼은 오직 전력거래 시장에 참여하여 충전 또는 방전을 통한 수익 실현만 가능하여 V2G 알고리즘 역시 이 부분을 중점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독일 전력거래 시장에는 총 5개의 전력시장이 존재하며 이를 FCR, AFRR, 네거티브, 파지티브, MFRR, 네거티브, 파지티브라 부릅니다. 5개의 시장의 발령 순서는 FCR, AFRR, MFRR 순서이며 FCR의 참여자의 경우 독일의 주파수 수급 안정화를 취하는 50Hz 주파수가 하락하게 되면 공급이 부족한 현상으로 전기자동차 기준으로 방전을 하여 전기를 공급해야 되고 50Hz 주파수가 상승하게 되면 과잉 공급 현상으로 전기자동차 기준으로 충전을 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FCR 참여자로 수초 동안의 공급 안정화를 진행하게 되며 이 동안에도 수요 및 공급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AFRR 낙찰자들에게 충전 또는 방전 지시를 내려 수급 안정화를 취하고 약 5분 동안에도 AFRR 참여자들로 수급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MFRR 참여자들에게 그 이후에는 TSO의 애비력 수급 안정화를 취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V2G 알고리즘은 전력시장에 전기자동차로 참여하여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전력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KPX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심으로 작성이 되었으며 최근 업데이트된 설계안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 될 수 있는 부분 미리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내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장은 수요 감축 시장인 국민 DR입니다. 국민 DR은 간단히 전력 수요가 많아질 때 전기 사용량을 감소시켜 수급 안정화를 취하는 시장이며, 전기 자동차 입장에서는 충전을 멈춤과 같은 동작으로 해당 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플러스 DR이며, 해당 시장은 제주도에만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플러스 DR은 전기 공급이 많아질 때 전기 수요를 늘려야 되는 시장이며, 전기 자동차 입장에서는 충전을 통한 해당 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시장의 경우 국민 DR의 수요 감축과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시장으로, 전기 자동차 입장에서는 방전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저희 V2G 알고리즘의 국내의 경우 집, 빌딩, 충전소 등 다양한 경우를 포함하며 시간별 전기요금이 다른 TOUP를 적용하기에 스마트 충전, 차익 거래, 전력시장 참여 등의 경우를 모두 고려한 알고리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전기자동차로 취할 수 있는 에너지 수익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정의하기에 따라 용어 및 이득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미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기자동차의 에너지 수익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전기료가 싼 시간에 충전하여 이익을 얻는 스마트 충전 수익은 전기료가 평균 가격 대비 얼마나 저렴하게 충전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방전한 시간대의 전기료에서 충전한 시간대의 전기료의 차로 차익 거래 수익을 표현하고, DR 거래 시장 참여로 발생한 수익을 DR 거래 수익으로 표현합니다. 즉, 수익을 크게 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DR의 충방전에는 수익이 중복 영산이 가능하나 스마트 충전 및 차익 거래에는 중복 수익 산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충전 및 방전 행위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어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수익을 제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V2G 알고리즘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전체적인 구조는 전기 자동차의 특성상 고정형 ESS가 아닌 이동형 ESS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전기 이벤트와 비전기 이벤트로 분류하게 됩니다. 전기 이벤트의 경우 정기적으로 생성하는 전기 자동차의 스케줄 개념으로 보시면 되며, 전력 거래 시장을 위한 입찰, DR 참여를 위한 준비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비정기 이벤트의 경우 예상치 못한 비정기적인 상황을 판별하는 모듈이 존재하여 시스템 전체 상황을 파악하여 결정하는 구문으로 보시면 되며, 최적화에서는 사용하는 예측값이 실제값 대비해서 크게 차이 나는 경우 등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 코어 부분은 최적화 및 예측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알고리즘 외적에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모듈, 데이터 수집을 위한 부분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최적 스케줄을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적 제어를 위한 전체적인 풀 구성은 빌딩, 홈, 충전소이며 각각 V2L, V2G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전기자동차 특성상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빌딩에 소속된 전기자동차가 출차 후 이동하여 충전을 위해 충전소에 입차하는 경우, 이 경우에 만약 빌딩에 소속된 차량이 출차 전 건물 내로 방전하여 건물 피크 저감을 하는 상황이면 다른 대안이 필요하며, 해당 차량이 충전소에 입차하여 충분히 충전된 상황이면 해당 차량은 DR 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른 예를 들면 가정집 소유의 전기자동차 여러 대가 출차하는 경우 등의 상황을 예를 들면, 이때 출차한 차량이 현재 DR 참여 중인 상황이라면 다른 자원을 이용하여 출차한 차량의 역할을 대신해 주어야 됩니다. 전기자동차를 이용한 최적 제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며, 저희는 해당 부분을 각 상황 및 장소 등을 파악하여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MILP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며, MILP를 풀기 위한 입력 데이터는 오차가 있는 예측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MPC 모델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 데이터 부재 등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DP, 휴리스틱한 방법도 병행을 하며 특정 자원의 최적 제어를 위해 강화 학습까지 같이 고려하여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V2G 및 V2B의 최적화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최적화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DR 또는 발전 시장에 참여 중인 전기 자동차가 갑자기 플러그아웃, 출차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결과이며, 왼쪽 그래프는 전기 자동차가 출차되기 전의 계획 상황, 오른쪽 그래프가 전기 자동차 한 대가 3시에 출차 후 이를 플랫폼이 감지하여 다른 자원으로 전력 거래 시장을 대응한 상황입니다. 왼쪽 두 번째 그래프와 같이 기존의 전력 거래 시장 참여로 예정되어 있는 빨간색 그래프 자원이 출차 후 자원의 응동량이 0으로 된 경우 플랫폼의 비정기 이벤트가 이를 감지하여 자원을 휴리스틱하게 재분배하게 되며 다른 자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결과로 왼쪽 및 오른쪽의 첫 번째 그래프와 같이 플랫폼에서 응동해야 될 자원과 실제 응동한 자원은 동일하게 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페이지는 V2B 최적화에 전기 자동차를 이용한 피크 저감에 대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어서 설명 예정인 예측 모델 자료에 전기요금 구조의 기본요가 존재하며 설정된 기본요의 전력 최대값을 초과하게 되면 월 지출해야 될 건물 전기료의 상승 효과는 크게 작용하게 되므로 V2B에서 피크 저감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피크 저감은 주로 고정형 자원인 ESS를 이용하여 뱀프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비고정형 자원인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여 충분히 제어 가능한 상황을 만든다면 ESS를 대체 또는 백업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위 그래프는 방전이 가능한 용량이 10kW인 전기 자동차 10대만으로 건물의 피크 저감을 수행하는 결과이며, 이는 방전 효율까지 고려한 결과이며, 그 결과를 살펴보시면 건물의 계약 전력이 125kW이며 한여름 낮 시간에 최대 피크를 초과하는 상황이 종종 나타나며, 이를 건물 부하 예측 모드를 통하여 사전에 감지하여 최적화에서는 피크 저감 방전을 수행하게 되며, 그 결과는 오른쪽 첫 번째 그래프와 같게 됩니다. 만약 보유한 자원이 목표 전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번째 그래프와 같습니다. 저희 플랫폼에 목표 전력을 50kW로 설정하고 동일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오른쪽 두 번째 그래프와 같이 보유한 자원으로 최대한 피크를 방전하여 계약 전력의 용량을 최소로 늘리는 전략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목표 전력이 50kW에서 약 90kW로 변경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V2G 최적화 부분이며, 지금까지 모빌리티 니즈를 만족시키며 전기 자동차를 이용한 EMS 플랫폼 개발에 있어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 어려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까지 고도화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험 및 데이터 기반으로 더욱더 향상된 플랫폼 개발에 노력하겠으며, 이어서 최적화에서 사용한 부하 예측 등의 V2G 알고리즘 예측 코어 부분은 이민규 책임께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V2B 예측 시스템 개발 챕터의 발표를 맡은 이민규 책임입니다. 저는 V2B 서비스에서 중요한 예측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요. 예측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V2B 서비스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V2B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 전기요금 구조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내 전기요금은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 이외에 기후 환경과 연료비 조정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 중 요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요금의 경우 계약 전력과 단가를 곱한 값으로, 여기서 계약 전력은 고객과 전기 공급 사업자 간의 동의한 전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입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전력 사용량에 맞는 적절한 설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계약 전력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kW 이상의 계약 전력은 피크 전력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피크 전력은 15분 평균 전력 중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가장 큰 값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15분 평균 전력을 사용하는 이유는 한전에서 15분 단위 계량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피크 전력 초과 시에는 최대 250%의 부과금 페널티를 낼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피크 전력을 감소하면 기본 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력량 요금에 적용되는 차등 요금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전기요금은 계절, 시간별로 차등 요금제를 두고 있으며,
사용 용도에 따라 6가지 계약 종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사용량이 많은 최대 부하와 사용량이 적은 경부하로 구분될 수 있고, 산업용과 전기차 충전 요금 등 용도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가 싼 경부하 시간대에 저장을 한 다음에 전기가 비싼 최대 부하 시간대에 사용한다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아이디어로 빌딩 전기요금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EMS라는 이름으로 기존에도 존재해 왔습니다. 주로 피크 전력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피크 전력이 높아질 것을 대비하여 피크 전력 산정 기준이 되는 15분 단위의 전력량계보다 빠른 주기를 갖는 1분 단위의 전력량계로 피크 상황을 먼저 감지하여 즉시 가동이 가능한 비상발전기 또는 ESS 에너지를 사용해 피크를 저감합니다. 이처럼 즉각 사용이 가능한 ESS와 비상발전기를 사용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피크 예측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예측을 수행할 경우에도 5분, 10분 단위의 초단기 예측만으로 피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솔루션으로 EV를 사용하는 V2B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목표 전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목표 전력은 빌딩 피크 관리를 위해 지정해 놓은 값으로 건물 과거의 부하량을 바탕으로 계약 전력보다 낮게 설정하여 기본 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ESS와 비상발전기는 항시 가용 상태로 목표 전력에 다다를 경우 즉시 가동하여 피크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림의 EV를 사용하였을 경우 미리 피크 시점과 크기를 예상하여 방전에 사용할 수 있는 EV 자원을 확보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 목표 전력을 넘겼을 경우에도 가능한 EV 자원으로 재조정된 목표 전력을 만족할 수 있는 제어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V2B 서비스는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에 맞는 충방전 스케줄로 경부하 시 충전하는 스마트 충전과 전기 요금이 비싼 최대 부하 시간대에 EV 방전으로 건물의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차익거래 서비스, 그리고 피크 전력을 낮춰 기본 요금을 절감하는 피크컷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V2B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예측해야 하는 건물 부하와 적용 가능한 모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부하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는 시계열 데이터이며, 시계열 데이터는 계절, 추세, 순환, 불규칙 변동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열 예측에 활용되는 모델은 통계적 선형 모델에서부터 딥러닝 모델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CNN, LSTM 등을 적용한 딥러닝 모델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딥러닝 모델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하였는데 사업화 관점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딥러닝은 모델 자체에서 시계열 특징을 학습하기 때문에 다양한 패턴을 가진 많은 수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화 초기 다양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특정 패턴에 과적합된 모델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과 해석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설명 가능한 모델을 만들려는 노력이 많아지고 있지만 사업화 관점에서 보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분석과 피처 선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모델의 특징에 맞는 변수를 산정하여 선형 통계 모델인 사리막스와 결정 트리 기반의 비선형 머신러닝 모델의 결과를 보정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앞에서 선정한 모델을 V2B 기능을 만족하기 위하여 크게 장기와 단기 모델로 이원하였습니다. 장기 모델은 EV 자원 확보와 차익거래 스케줄을 위해 1시간 단위로 총 48시간 앞을 예측하도록 하였고, 단기 모델은 건물의 피크 대응을 목표로 한전 계량기와 동일한 15분 단위의 3시간 앞을 예측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델의 목표에 따라 성능 평가 지표를 MAP F1 스코어로 선정하였습니다. MAP는 절대 평균 백분율 오차로 실제 값에 비하여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퍼센트로 표현한 값입니다. F1 스코어는 분류 모델에 대한 평가 지표입니다.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값으로 0에서 1까지 값을 가지고 1에 가까울수록 피크 예측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피크 예측에 대한 예시로 현 시점 기준 3시간 미래를 예측하여 예측값이 목표 전력을 넘길 경우 피크 예상 시점과 크기를 판별하여 피크 알람을 발생시킵니다. 다음으로 각 모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모델은 하루에 한 번 동작하며 현재 기준 10일 전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48시간 앞을 예측합니다. DB에 수집된 로우 데이터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예측 모델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우 데이터에는 전력량계 이상이나 서버 통신 불량으로 결측치나 이상치가 다량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반드시 적절한 보관이 필요합니다. 각 모델의 예측 결과는 에러 컬렉션 모듈에서 결합되게 됩니다. 선형 통계 모델은 뚜렷한 패턴이 있을 경우 예측에 적합하며 비선형 머신러닝 모델은 불규칙한 패턴 예측에 강점을 보입니다. 따라서 각 모델의 결과를 다층 퍼셉트론을 통해 결합하여 예측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아래의 성능 지표는 개별 모델과 최종 모델의 검증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결과이며 최종적으로 6.3%의 예측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기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크 대응에 목표를 둔 단기 모델의 경우 장기 모델과 달리 건물 부하 패턴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15분 단위 데이터를 사용하여 현재 기준 2일 전까지의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합니다. 또한 매시간 동작하여 15분 단위로 축적된 4개의 새로운 관측치로 모델을 업데이트하여 목표 전력 이상이 될 경우 피크 알람을 발생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F1 스코어를 통해 평가한 결과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0.91의 수치로 피크 판단에 있어서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MAP 지표에서도 3시간 예측 수행 시 약 4%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측 시스템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V2B 서비스 목적에 맞게 장기와 단기 모델로 이원하였으며 개별 모델로는 4개의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개별 모델 결과를 다층 퍼셉트론으로 보정하여 1년치 실제 건물 데이터를 통해 모델을 검증하였습니다. 아래 결과를 보시면 계절에 따른 상이한 패턴을 잘 추종하였으며 4계절 모두 고른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V2B 예측 모델 적용 결과를 오른쪽 그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측을 통한 점선의 건물 부하값이 EV 자원의 방전으로 목표 전력을 만족하였으며 전기요금이 저렴하고 건물 부하가 낮은 새벽 시간대에 EV를 충전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전력 시장과 V2G 서비스 그리고 예측 모델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현재 V2G 기술은 기존의 전력망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생성과 소비 패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V2G 생태계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높은 제주도를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분산 에너지 사업자와 사용자 간 전력 거래를 허용하는 법률적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군집 EV 에너지 운영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시범 사업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에 존재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결합하여 스마트 그리드 생태계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